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검수완박은 정확하게는 요 조국 사태 이후로 나온 말이에요. 김용민 의원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다가 이거를 바칠 게 아니라 빨리 평택에 내려와서 조국 대표한테 이걸 바쳐야 돼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마지막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8년 만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추진했던 이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 분리가 결국에는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 이게 민주당 내에선 수건 사업처럼 여겨진 게 아닌가 싶은데,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묘소 앞에 가서 큰 절을 올리고 나란히 앉아서 야 기분 좋다 라고 하고 계시죠? 숙제 끝냈습니다 이랬는데, 댓글이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달렸다면서요? 김 의원님 그 네. 댓글 보셨나요? 무슨 댓글인가요? Go to the hell. Go to the hell. 누가 남긴 건가요? 지옥으로 가라. 그 부산의 돌려차기 그 피해자분.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 본인이라고 밝혔는데, 저는 크로스 체킹을 못했는데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게 공식 계정으로 남겼으니까 어쨌든 계속 여러 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주도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남겨둬야 되고 피해가 서민들한테 이 피해자들한테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CBS에서도 이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침 망고 우리 구독자님이 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정말 노무현이 원하는 거였을까?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면은 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2021년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인가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네. 이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말을 잘 만들어내요. 프레이밍. 검수완박도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거를 당에서 사실상 갖다 쓴 거예요. 저는 검수완박이란 표현 자체가 이게 약간의 정념 같은 게 들어있어서 좋지 않은 단어라고 여러 번 비판을 했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잖아요. 그렇죠. 노무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검찰에 너무 많은 이를테면 수사 개시권부터 수사 지휘권 그리고 기소권 뭐 영장 청구권 모든 게 다 검찰이 쥐고 있으니 이거를 경찰하고 좀 나누거나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곽상은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은 그런 수사 지휘권 없애라고 경찰에서 요구했을 때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경찰을 꾸짖었다라는 사례까지 곽상은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검수완박은 정확하게는 이거는 조국 대표 조국 사태 이후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다가 이거를 바칠 게 아니라 빨리 평택에 내려와서 조국 대표한테 이걸 바쳐야 돼요. 형사소송법을 조국 대표한테 그거를 바뀐 거를 조국 대표, 이건 웬 조국 사태와 조국 이후로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와인병 딱 까놓고 소주 딱 짠하면서 예. 야 기분 좋다 이러면서 짠해야 되는 건가요? 조국 대표한테 맞춰야 된다.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야 아까 그 우리 질문에 채택되신 조자령님이 이런 질문도 남기셨어요. 저도 그거 김용민 봤어요. 의원이 노무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네. 이거 만났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활동 시기가 안 겹쳤을 저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한 두세 번 뵀습니다. 우리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2월 19일 선거 전에 12월 18일에 아마 명동인지 어디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었을 때 그때도 뵌 적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지만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 소신과 가치관 이런 것들은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쪽으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 현직 검사들과의 대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검사들이 다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예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게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을 다 이렇게 수사권 뺏고 이렇게 하려는 걸 추진했기 때문에 검찰들이 반대해갖고 뭐 그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또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이 검수완박이라든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완전 폐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99% 확신합니다. 그 가치를 지금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어쨌든 반대표를 유일하게 던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교가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뉘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수니파 시아파에 보면은 그 모하메드의 직계만 그게 이란 해석이 쪽이잖아요. 되는 그게 시아파인가요? 수니파인가요? 시아파죠. 예. 그리고 수니파는 옆에 그 도왔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해갖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수니 시아파로 나뉜 것 같아요. 아, 민주당 내에서 네. 그래서 그 곽상원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국민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 얘기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내가 이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면 어쩌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린다.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덮고 넘어가시려는 이 여권 내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후속 조치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밀실에서 여는 행사라는데 이 한동훈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게 밀실에서 여는 행사를 국민 보고회로 포장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노력으로 지금 이 반대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요? 역부족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밀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네. 뭐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회라는 게 어쨌든 뭐 대국민 보고회라는 게 기자들도 가고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뭐 밀실에서 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스탠스는 뭐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보안 수사권이 수사 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걸로 수사 개시를 하거나 인지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게 뭐 일관된 제 주장이었고 그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때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한 건데 그거는 이제 좀 한참 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이쪽의 얘기는 보안 수산 요구를 하면은 경찰이 한 달 내에 해야 되고 한 달 더 하고 그래도 안 하면은 뭐 징계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중수청으로 넘어가서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중수청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수사가 넘어오면은 또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시간 지연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또 새로 사실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 있는 검사가 그냥 보고 이거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맥락인지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잘 아니까.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역시 그래서, 우리 예. 구독자님들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망고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국민 보고회라고 쓰고 우리끼리 무마회라고 읽는다. 아 역시 이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분들의 이 장명 능력을 따라갈 수가 그것만 없어요. 소개하면 너무 저 국민의힘 아 그런가요? 생각할 것 근데 같은데. 뭐 이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네. 이게 원내대표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 원내대표실. 원내대표실이 밀실까지는 갈 수 아니지만 있습니까? 아, 지금 국회 출입기자 아니죠? 아니면 못 가죠. 그럼 못 가요. 아니면 못 가죠. 예. 아니 저도 못 가요. 가서 이제 그 뭡니까 출입 등록증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 보고회를 한다면 네. 똑같습니다만 원내대표실은 가기가 어려워요. 일반 국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 소통관에서 네.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원회관 내에 회의실들 많이 있잖아요. 대회의실도 있고 이런 데 빌려서 진짜로 국민들 모셔서 우리가 이런 목적 갖고 했으니까 뭐 설명을 드리겠다 하면 모르겠어요. 원내대표실에서 있는 보고회를 그러면 유튜브든 요새 유튜브 다 생중계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라이브로 그거 하면서 저희처럼 댓글 소개도 하고. 네, 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정말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야죠.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죠. 광화문 광장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오픈된 공간에서 소통할 수 그 있는 국민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자들만 데리고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들, 지금, 부산 돌림차기 범죄 피해자 그런 초청하고. 분들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하는데 이거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소통이죠. 그런데 사실 이 형사소송법에는 또 숨겨진 하나의 조항이 있죠. 바로 공소기각 조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 소위 밀실은 진짜 이게 아니었나 싶은데 소위였죠. 소위. 법사위 소위.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전체로 여는 회의가 아니고 회의록 공개 나중에 되는 정말 소수 인원들만 하는 소위. 그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다 빠진 이후에 이 공소기각 조항을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슬쩍 넣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엔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무마하려고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 이거 진짜 맞는 비판인가요?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은 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었고, 네. 그리고 김용민, 박은정이 한 강경파안이 있었고, 네. 홍기원 의원이 뒤늦게 발의한 이제 보안수사권 부분 존치가 있었는데 병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쳐야죠.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처음에 발의한 게 아니라 이 김용민이 발의한 법안에 있었던 거예요. 공소기각 이 공소기각 조항이. 그 조항이. 네. 그래서 7월 15일에 지난달 15일에 처음 그때 저 법안 소위에서 네.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다 빠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직 법사위에 합류를 안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왜 맨날 민주당이 왜 합류 안 해? 막아서 너희 해 빨리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려가 된다, 걱정된다,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어라고 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게 7월 28일 날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 법안에. 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네요. 막바지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 합류할게라고 한 다음에 법안을 보고 이게 뭐야? 왜 공소기가 이게 박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날치기다. 날치기. 이건 날치기고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뭐 내용이 뭐가 됐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보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동훈이 아마 처음에 봤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데 언론에서도 좀 지적을 했죠.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날치기예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이거를 공소기각을 뭐 대통령이 활용을 하든 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이 표현 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국민이 국민이 없다. 없다. 저는 이게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라고 했다가 선거방송 그 모니터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거 걸었나요? 그러니까 제소했는데 예. 어, 표현의 자유에. 안건으로 다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행이군요. 저한테 얘기가 나오진 않은 거 보니까. 자, 저희가 그 민심 점검 Q&A로 바로 넘어가는데 이 연관된 주제를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봤던 질문이었는데 TK123님, 그러면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 수원지검 마약 합동수사본부 3개 모두 진짜 사라지나요? 야, 이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진짜 사라질까요? 다 사라지죠. 사라지죠. 결국에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니까요. 네. 야, 이러면 이런 범죄는 누가 수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갈지 안 그- 갈지는 모르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검사 타이틀인데 가면 수사관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해갖고 지금 이게 현실에 적용됐었을 때 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건데 글쎄. 임은정 검사가 예, 자기는- 동부지검 검사장. 예, 동부지검장이죠. 임은정 검사가 본인은 중수청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수사관으로 간다고? 예,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그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1%도 안 갈 것 같은데요. 한 1%면은 2,000 2,000명에 1%면 200명. 20명? 20명. 20명. 야, 20명도 안 갈까요? 저는 안 간다고 봐요. 예, 아, 예. 과연 굳이, 지금 예. 10월까지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지 못할지도 지금 관심들이 있으신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의 질문만 소개해드리면 오인님,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곡소리 납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주가. 오늘 순방에서 돌아오는데 과연 대책을 내놓으려나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폭락을 하다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코스피는 폭락이고 네. 코스닥은 급등이라 아, 이게 완전 시장별로 코스피랑 양극화가 돼 있어요. 코스닥이 또 다르군요. 지금 제가 코스닥은 생각에 올라가고 코스피 요게 떨어지고.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 반도체주가 네. 30%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올랐었던 거 아니에요? 금요일 금요일날. 그거에 최태원 따른 회장 이제 가격 다음 조정, 날. 가격 조정이 있는 가운데 네. 거기서 일부 차익을 둔 투자자들이
코스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 749거든요. 사이드 커버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5년 6월 4일에 코스닥 종가가 딱 이 정도입니다. 사실 코스닥 종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보다 내려갔었어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니까 코스피에서 돈이 일부 좀 코스닥으로 옮겨간 측면이 오늘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하는데 부동산 회의도 하고 주가 점검 회의도 하고 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0%입니다. 0%인가요? 네. 정 의원님 생각도 저도 0%? 아니 여기서 거부권 행사했다가 전당대 정청래 민주당 대표됩니다. 70% 확률로 정청래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커피 쿠폰을 드릴 분들을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인님, 그리고 TK123님,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체크했던 SHS0312님, 달래강님, 조자룡님, 망고님까지 저희가 오늘 쿠폰 잔치를 벌여도 되나요? PD님? 네,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죠. 정치를 부탁해서 한 줄 평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현님 먼저 하시죠.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구성 네. 2명 더 추가로 했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이 뉴스의 중심에 있은 지가 꽤 됐습니다. 저는 징계를 위한 징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명 징계 개시가 시작된 분들 징계위원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수준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 징계면 징계를 받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고 국민들도 당원들도 수긍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그쳐야지 누군가의 정치를 이걸 계기로 해서 끊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식의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윤리위원회를 향한 따끔한 친한계 얼짱님의 한 줄 평. 이번에는 얼굴 천재, 원조 얼굴 천재 한 줄 평. 누구를 향하시 남기시겠습니까?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이제 통과가 됐고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뭐 큰 틀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거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정말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본인들의 고집으로 끝까지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연하게 고칠 것이냐, 이게 좀 달린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고치겠다라는 것도 무책임하지만은 어쨌든 그나마 좀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팔이 그만 좀 하시고, 일부 의원들 노무현이 국민과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